저희가 지금 주의 있게 보고 있고 전단 살포 행위가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 내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이른바 삐라로 촉발된 남북 갈등이 첨예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손 변호사님, 북한이 그제 조선중앙TV 통해서 대남 전단 인쇄물을 공개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굉장히 보십니까? 노골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영상으로 조롱 섞인 나가네요. 표현, 그리고 뭐 담배재, 저기 지금 그 담배 랑 재를 이제 뿌려놓은 모습입니다. 다 잡수셨네, 북남 합의서까지, 뭐 식성이 좋은 문재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비난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분 나쁘라고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우리 통일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6월 20일 남조선의 통일부가 우리의 대남비라 살포 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남비라 살포 계획이 북남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광원 패설을 토하였다. 그 뻔뻔함에 대해 말한다면 세상 그 어디 짝질 데 없고 보기 드문 특급 철면 피안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자, 말 그대로 옮겨보면 네. 우리도 당했는데 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그렇죠. 얼마나 씁쓸한지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게 거죠. 속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속 썩었는데 당신네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다만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쓸 수 없는 용어들을 북한은 막 쓰는 장면이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최대 규모입니다. 1200만 장을 찍었다는 거고요. 네. 곧 살포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것은 지금 4.27 남북 정상 합의 위반이다. 또 국방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이 전선 지역에 비무장지대에 다시 확성기 재설치를 하고 있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갔나요?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쪽에서 관측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조만간 이제 대남 확성기도 작동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삐라도 살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4.27 남북 정상 합의는 상호 간의 비방을 전면 중단한다. 이것을 지금 북한은 다 재개하겠다는 건데 그 근거가 저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하면 남북 합의는 휴지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합의는 깨졌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역지사지로 한번 남쪽도 우리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당해봐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이제 과잉 대응인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주사회다 보니까 일부 탈북자 단체가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한 항의를 받고 법적 절차들을 거쳐서 뭔가 지금 이걸 조치도 막기 하려고 위한 있죠.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북 확성기는 지금 전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남 확성기를 다시 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군의 입장에서 또 재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단체가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좀 이 비무장지대 내에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북한의 전단 살포 중단 의사는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간의 그 긴장 관계를
이제 줄이는 과정은 사실 이렇게 금방 끝나질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랜 기간을 걸쳐서 했는데 이게 거치는 과정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뭐 거의 한 주 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버렸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북한이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6월 4일 시작이죠.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네. 이 대북 전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엄포를 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6.12라고 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 2년 차가 돌아오고 네. 이때는 지금은 미국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지만 미국 얘기도 살짝 언급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두 번째 13일 밤의 담화를 기점으로 사흘 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부터 급냉됐으니까 이 경과는 약 2주 정도 만에 이 지경이 됐는데요. 사실은 약 2년 동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뭔가 풀어주겠지, 혹은 미국은 지금 더디 가더라도 남측이 뭔가 풀어주겠지 했던 이제 쌓였던 기대감이 오히려 좀 분노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등 코로나19하고요. 지금 이제 이 국제적인 전망으로는 북한이 마이너스 6% 경제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미 쪼그라들어 있는데 지금 고강도 대북 경제 제재가 장기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미국은 이제 이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하는 서명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면서라도 북 내부의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뭔가 이 원인, 책임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상황만 보면 네. 삐라를 문제 삼고 우리나라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한테도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도 핵 무기에 소멸될 것이다. 네.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고강도로 나왔죠. 미국에서 뭔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 네.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라나 이렇게 내지르는 겁니까? 사실은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제 남쪽을 때리고 그러면 미국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요. 네. 우린 더 이상 세계 경찰 안 한다. 먼 나라의 이 분쟁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주한 미군 철수론 이 설도 솔솔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뭔가 풀어줘야 되는데 미국도 때려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를 말씀하신 대로 2주간 심화시켰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었습니다. 9일날 통신선이 두절되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1일 날 이 북한 외무성의 북미 국장이 이 인터뷰 과정에서 조선중앙통신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자, 이게 미국이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앞마당부터 잘 정돈해야 될 거다. 이런 좀 격한 발언을 해요. 그리고 6.12가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인데 이때 리성건 북한 외무상이 사실은 그때 맞잡았던 북미 정상의 이 손을 우리가 놓아버려야 하지 않을까, 놓아버릴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또 이제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북 관계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넘어갔던 얘기인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에서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건 가장 극단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필두로 해서 국내 또 대북 전문가들이 한 10월 10일 그 북한의 경우에는 창군 기념일입니다. 네. 이때 신무기를 선보인다든가 미국을 향한 미국 대선을 향한 도발 가능성도 도발을 할수 있다는 있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시죠. 존 볼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낼 예정인데 내기도 전부터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KBS 워싱턴 지국에서 그 전문을 입수를 해서 지금 이거를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 2월 결렬된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을 원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끝까지 협상을 시도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으로는 해적판도 이제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내용들이 지금 쑥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어떤 조치들을 요구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 플러스 알파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단계적 협상, 단계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단계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폐기하거나 핵시설을 폐기했을
했을 때 체제 보장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담보 없이 법적인 안전 보장 조치 없이 이게 추가적인 것들을 제안했을 때 받기는 어렵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회고록에 기재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회담이 왜 결결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확증하기는 어렵고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 그 존 볼턴 개인의 지금 생각이고 네.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이전에도 그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볼턴 전 보좌관이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네. 속으로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맞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속내를 아니 내주셨다고요. 아예 그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걸 바라지 않았고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되자 상당히 좀 낭패감을 느낀 심경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방해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정말 성사되자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결렬시킬까를 고민했다는 거고 하노이에서요. 만약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수용하겠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적고 있어요. 깨져서 잘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이렇게 민족적인 역사적인 분단 상황을 평화 체제로라도 나가보려고 우리 정부와 정말 이 국민들이 2년여간 그렇게 예, 노력을 한 했는데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안보실장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협상이 성사도 되지 않고 혹시 만난다 하더라도 깨지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정부 쪽에서도 지금 이 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미국에다가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 내용 말고도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네. 있는데 청와대도 지금 나서서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이렇게 네. 지금 네. 반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도한 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는 했지만 네. 이 내용을 시작을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지난해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 3자 회동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 개입을 해왔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정의용 실장 입장은 사실 크게 왜곡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존 볼튼 전 보좌관의 개인 시각, 주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공개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NSC에 어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뭐 우리가 이 미국에서의 출판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왜곡된 내용들을 좀 바로잡아 달라라는 이제 어찌 보면 당부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본인의 개인 주장을 양국 간 외교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책을 출판했을 때 처벌할 수 없나요? 미국 법무부에서 실제로 출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미국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이것을 내도 좋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고 이미 팔렸다.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나갔다. 소송의 실익은 적다. 네. 왜냐하면 이걸 금지한다라는 건 판매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은 했지만 판결문 내용에서 뭘 지적을 했냐면 국가기밀 누설로 처벌받을 가능성 그리고 그 출판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회수당할 가능성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책은 가처분 신청이 훨씬 전에 이루어져서 판매 금지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서 이미 배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국가기밀 누설죄인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위법해서 수익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국비사항, 기밀사항 그리고 더군다나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외교상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있거든요. 위법하다라고 처벌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